저는 경북대학교에서 32년 동안 교수로 봉직하다가 21년 2월 달에 명예퇴직을 한 문성학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칸트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정년 이후에는 재직 중에 미뤄두었던 숙제를 이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칸트와 떠나는 형이상학 여행이라는 책의 원고를 집필 중입니다.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철학 분야입니다. 철학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좋은 것, 이게 굿니스인데 그것이 영어에서는 또 선한 것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좋은 걸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살아야 된다. 나중에 가서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설을 보통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인간은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걸 이제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무론적 윤리설에서는 인간은 불행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다가 불행해지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윤리학자들을 의무론적 윤리설이라고 그러는데 칸트가 그 대표자입니다. 칸트가 그 대표자인데 칸트의 윤리 사상은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도덕 형이상학 정초, 그 다음에 후기 말년의 저술인데 도덕의 형이상학 이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비판 철학기의 두 저서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는 의무론을 주장해요. 그런데 도덕의 형이상학 이 후기 저서에 가서는 목적론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책들, 두 사상 입장의 그 관계가 과연 모순이 되는지, 진짜 모순이라면 왜 그런 모순이 벌어졌는지, 칸트는 그런 모순, 상충되는 입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 것에 대한 학문적 관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칸트 비판 철학기의 저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칸트가 의무론적 윤리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책에서 칸트가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포뮬라라고 그러는데 그 공식이 뭐냐? 정언명법이라고 그래요. Categorical Imperative. 무조건적 명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명령의 많이 있는데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조건적인 명령들의 공통된 형식이 뭐냐? 그게 정언명법이라는 거예요. 정언명법은 내 의지의 준식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칸트는 그 명법을 주장하면서 도덕, 윤리학을 이성의 학문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성의 학문. 달리 말하면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런 학문과 유사한 학문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윤리학을 이성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합리성의 개념이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부각이 되는데 후기 저서, 말년의 저서인 메타피직 더 지텐에서는 윤리학을 이성의 문제로 보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강하게 풍깁니다. 이성의 학문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후기 저서에 가서는 내가 어떤 강한 전염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계속 살아있으면 이웃과 가족들에게 내 전염병을 옮기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 자살하는 것은 과연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학문이 될 때는 상황, 맥락, 초월적인 어떤 해법,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후기 저서의 메타피직 데어 지텐에서의 이제 해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합리성의 문제가 합당성의 문제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합당성이라는 말은 합리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는데 영어로 말하면 reasonableness, 합리성은 rationa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합당성의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수학 공식 풀듯이 그 해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처한 맥락, 상황,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여러 가지 그 맥락 속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이 거기서 맥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그 두 가지 이제 이론을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칸트가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런 주장을 해요. 내 의지의 준식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라는 이 아주 형식적인 공식, 내 의지의 준식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라는 이 형식적인 명령은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 공식이니까. 그것은 마치 특정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긴 하지만은 그 공식이 어떤 면적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말인데 칸트가 이제 칸트의 인간 존엄 사상하고 관계되는 건데 너는 너 자신에 있어서나 타인에 있어서 인간성을 한갓 수단으로 사용만 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라. 인격을 존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명법이라고 그래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동해라 라는 명령, 이게 보편 법칙의 정식, Formula of Universal Law 이거하고 Formula of Humanity 혹은 Formula of End in Itself, 목적 그 자체의 정식, 요거하고 같은 것이다, equal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결론은 그 칸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의 칸트의 주장과 도덕 형이상학에서의 칸트의 주장 사이에서는 커다란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그 균열을 칸트 선생은 메꾸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83년에 미국 뉴욕에서 제인 도우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제인 도우를 둘러싸고 엄청난 윤리적 커다란 공적인 논쟁이 벌어졌어요. 미국 뉴욕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이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대로 두면 한 2년 정도밖에 이제 못 살고 그것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수술을 해 주어도 지체장애, 그 다음에 간질병 증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겨우겨우 인간다운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태로 한 20년 정도 살고 죽는다.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수술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다.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막 시끄럽게 이제 떠들었는데 칸트 선생은 그걸 정은 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윤리학은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합당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옳겠다. 만약에 그 제인도우라는 아이가 미국이라는 1983년 미국이라는 뉴욕의 어떤 그런 지리적, 그 다음에 국가적, 문화적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수술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 안 시키는 것이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벌어졌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면은 수술 시키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수술시킬 수 있는 의료시설도 없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뭐 어떤 이런 사람들 유튜브 이런 데 보다 보면은 그 해외 파견되는 이제 간호사들 얘기가 있고 의사들 얘기도 있는데 국제 뭐 의사협회인가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서는 죽어가는 걸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경험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리학의 문제, 윤리학적 토론, 논쟁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칸트 선생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건 합리성의 문제야, 이성의 문제야. 3 더하기 3은 몇이냐 물으면은 6이다. 우리는 그 이성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뭐 산수를 배우기 전에는 그 해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뭐 5다, 4다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성 훈련을 받고 이성이 개화되면은 3 더하기 3은 다 6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칸트는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누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동의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천 이성 비판을 쓸 무렵에는 그래서 칸트는 심지어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고지식해 보이는 그런 주장까지 펼칩니다. 아주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어찌됐건 칸트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펼치는데 인간애를 핑계 삼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린아이 과원에 있는 어린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 그거는 인간애잖아요. 돌봐주기 위해서 부자인 친구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과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 얘기인데 어찌됐건 칸트는 그렇게 또 합당성의 문제로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합리성의 문제로 보는 것은 플라톤도 그래요. 플라톤도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의 문제를 합리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 솔루션을 해결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법을. 그 다음에 합당성의 문제로 보는 거는 이제 후기 말년의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해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thical emotivism 하는 게 윤리적 정서주의 혹은 정의주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도덕적 명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나는 거짓말은 싫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사람들 설명에 의하면 윤리학적 토론은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가령 동성애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 이 말, 난 동성애 싫어, 끔찍스러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공포증, 그 싫어하는 감정을 호모포비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합리성의 문제다, 합당성의 문제다, 혹은 취향의 문제다. 이 취향의 문제가 되거든요. 감정 문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뭐 라떼를 종류를 마실 것인가, 혹은 다른 종류의 차를 마실 것인가는 그거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윤리적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향의 문제를 자꾸 이성의 문제로 바꾸어 치환해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합리성의 문제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어떤 윤리적 진리를 찾았다고 믿는 사람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쇠뇌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람을 박해하고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교조주의적 폭력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리학의 문제의 본질을 취향의 문제로 보게 되면은
도덕적 무정부주의가 초래하겠죠. 뭐 각자 뭐 그냥 살고 싶은 데 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뭐 이성애가 좋다는 사람은 이성애로 살고 동성애 좋다는 사람은 우리가 동성애를 말릴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동성애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살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양성애가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더 극단적으로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니까 아이가 아마 더 극단적인 유형의 어떤 성생활에 관한 묘사들이 있잖아요. 각자 취향의 문제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도덕적 무정부주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합당성의 문제로 보는 게 좋은데 합당성의 문제로 본다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현 시국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흡사해요. 합당성의 문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합리성의 문제도 아니고 취향의 문제도 아니고 합당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합당성의 문제에서 올바른 솔루션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걸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상의 솔루션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폭력을 최소화시키고 혐오 발언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어떤 해법에 도달하려면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덕도 그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저는 칸트 윤리학 균열의 저자인 문성학 명예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